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담은 대중교통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의 택시 25만 대가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로 직결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의 뇌물수수와 성행위 등 각종 추문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위한 막판 협상이 오늘 부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년을 질병에 시달리면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대외 경제지표 호조세에 힘입어서 1900선을 회복하며 금요일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코스피 지수가 대외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9거래일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1.83포인트 오른 1911.3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발표된 중국과 유럽의 구매자 관리 주세 개선에 힘입어 소폭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장중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매매 공방 속에 190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들어 외국인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1900선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1625억 원, 50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은 201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과 운송장비, 전기전자, 철강금속 등이 1% 가까이 상승했고 은행과 음식료품, 건설업 등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41% 오른 143만 7천원의 장을 마치며 전날에 이어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5% 이상 급등했습니다. 또 대한전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 토지를 매각했다는 소식에 3.63% 했습니다. 총 거래량은 3억 2,406만 주, 거래 대금은 3조 5,36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예,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다는 분석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요, 자동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어땠습니까?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자동차 업종에 편익돼 있는 운송장비 지수는 전날보다 38.74포인트 오른 2375.9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목별로는 현대차가 3% 이상 오른 21만 6,500원의 장을 마친 것을 비롯해 현대차 2.87%, 현대모비스 1.33% 등 현대차 3위왕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동차주의 상승은 엔화 약세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들어 자산 매입 기금을 확충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82엔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도 초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계속 동을 풀고 있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조치로 단기간 엔화가 약세를 보이겠지만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가까워질수록 엔화 약세의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엔화 약세가 주춤해지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은 다시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이번에는 개별 종목 소식입니다. SK컴즈가 정보 유출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늘장에서 4% 급등세를 보였었죠. SK커뮤니케이션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 사용자의 정보 유출과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SK컴즈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날보다 3.38% 오른 7,6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강세는 SK컴즈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로 대규모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오전까지만 해도 3%대로 하락하던 주가는 승소 판결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SK컴즈에서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는 지난해 7월 중국 해커에 의해 해킹당해 회원 3,500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구법 민사합의 32부는 이날 김모 씨 등 323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송에서 피고 측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를 담은 대중교통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국의 택시 25만 대가 다음 달 7일 서울 여의도로 직결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늘 오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투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들은 여야가 전날 합의한 대로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전국 25만 대 택시 차량이 총집결해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개 단체는 지난 20일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잠정 유보했었습니다. 연맹 측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버스업계가 실력 행사를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은 버스와 택시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의 뇌물수수와 성행위 등 각종 추문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찬을 겸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일부 검사의 비리 사건을 포함한 국내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해야 할 검사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이에 대해 크게 화를 내며 질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연달아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놓는 대책은 사건 본질과 거리가 먼 대책만 내놓는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정부 임기가 석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데다 검찰 수뇌부를 교체할 경우 대규모 검찰 연쇄 인사가 필요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을 위한 막판 협상이 오늘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어제 두 후보 간 담판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이 제야 인사들의 절충안을 수용하고 안 후보 측이 역제안한 것을 문 후보 측이 만나서 협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오늘 낮부터 양측이 만나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양측은 양자 대결 조사와 적합도 또는 지지도 조사가 포함된 혼합형 여론조사로 큰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과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이내 수치일 경우 무조건 승복을 할지 후보 간 담합을 통해 결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측 정현순 대변인은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경우 결국은 후보 간의 의논을 해서 정해야 된다며 후보 간의 최종 담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생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8년을 질병에 시달리면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9년에 태어난 신생아는 평생을 살면서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이 8.04년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80.7세, 질병 없이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평균 72.6세로 각각 추산됐습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를 고려하면 8년 남짓을 병치레를 하면서 보내는 셈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살고 병치레 기간도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2.9세로 남성의 76.8세보다 6.8년이 더 길었지만 건강 수명은 불과 2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돼 병치레 기간이 4년 4.8년가량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선물 거래가 시장 변동성 감소 등의 영향으로 5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주가지수 선물의 하루 평균 계약 수는 22만 8천 건으로 2008년 6월에 21만 7천 건 이후 52개월 만에 최저치였습니다. 지난달 선물 계약 금액도 하루 평균 29조 2천억 원으로 2009년 7월에 26조 8천억 원 이후 38개월 만에 최저 규모였습니다. 최근 선물 거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는 등 시장 변동성은 작아졌고 유럽 재정 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미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선물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던 ELW 거래가 규제 강화로 급감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힙니다. 선물 거래가 줄면서 선물회사 7곳의 상반기 단기 순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인 110억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내년에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세계 인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넷판에 따르면 에릭슨은 내년 휴대전화 가입자가 75억 명으로 유엔의 세계 인구 통계인 70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스마트폰 사용에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6억 명의 가입자가 신규로 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 기준 휴대전화 가입자는 66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분기 중국에서만 4천만 명이 넘는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가 있었던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휴대전화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 2018년에는 93억 명이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데이터 전송량도 따라 늘고 있습니다. 야권의 단일화가 중대 기로에 놓인 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인 고향인 대구 경북을 찾았습니다. 또 대선 후보 등록일에는 국회의원직도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관련된 내용을 서울경제신문의 임세원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임세원입니다. 박 후보가 오늘 대구 경북을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자신의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아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박 후보는 오늘 오전 연평도 포격 2주기를 맞아 경북 안동 문화의 거리에 마련된 연평도 추모 분향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는 서해 북방 한계선은 우리 안보와 직결된 서해의 생명선이라며 안보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안동 신시장에서는 박 후보를 보기 위해 1시간 전부터 모여든 시민 200여 명이 시장 입구와 인근 육교위 계단을 가득 메우며 환호했습니다. 박 후보가 오늘 25일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전국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가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 안보를 강조함으로써 야권 후보와 차별화를 꾀한 셈입니다. 박 후보는 또 내일 충청 지역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인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만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는 이 밖에 국회의원직 사퇴와 또 박정희 정부 시절 피해자 보상법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될 시점에 맞춰 국면을 전환하려는 맞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26일 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입니다. 박 후보는 1998년 대구 달성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된 직후 이 지역에서 내리 4선을 했고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1번으로 5선에 올랐습니다. 박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함으로써 정치 인생을 건다는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역구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대비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박정희 정부가 했던 긴급조치 피해자보상법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 입장 표명과 사과를 넘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박 후보의 마지막 법안 발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후보 측에서는 야권 단일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연일 비판을 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 승자가 문재인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정당 조직의 힘을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야권 단일화가 중단된 14일부터 주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정치 초년명 혹은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박 후보가 경북 안동에서 안보를 강조한 것과 맞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정호김 대변인은 문재인 후보가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공약의 진정성부터 보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후보 측 내부적으로는 야권 단일화가 문재인 후보로 굳어지면 안철수 후보 지지자 일부가 박 후보 쪽에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지율로는 약 20%, 유권자 수로는 200만 표가량을 내다보는데요. 실제 안 후보를 지지하던 CS코리아의 일부 회원 50명이 오늘 모임을 탈퇴하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임세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사이언스홀은 오늘 대전 카이스트에서 특허 영재를 발굴하기 위한 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생활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과학 아이디어를 주제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공모전에는 전국 996개 초중고교에서 총 13,513편의 생활과학 아이디어를 작품들이 접수돼 본선 경쟁률이 644대 1을 기록했습니다. 대상은 바람이 불어도 엉키지 않는 블라인드와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냄비 받침대, 가방과 옷 흘러내림 방지 장치 등 총 221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KT가 오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위성사업 부문의 분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게 될 KT셋은 KT가 5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회사로 KT의 위성 서비스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KT셋은 KT의 위성 자산을 기반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 중동 등을 겨냥하는 글로벌 위성 전문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T는 위성 사업 분할과 함께 추진 중인 부동산과 콘텐츠 분야 전문 회사 설립도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호텔 신라는 내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객실 개보수 공사를 위해 숙박 손님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텔 신라 측은 건물을 지은 지 30년이 넘다 보니 방과 욕실 등이 노후했다며 외관은 손대지 않고 객실 내부만 고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착공일이나 공사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면세점 매장 등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파크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반값 가구를 선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에는 첫 상품으로 레이디 가구 웨슬리 독립 스프링 침대를 50% 할인된 28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화이트와 오크 두 가지 색상이며 서울 경기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줍니다. 2차 반값 가구는 다음 달 3일 진행되며 천연 가죽 4인 소파를 특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